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꽃꽂이 디자인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지식을 좀 넓히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자료들 속 핵심들을 저희가 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네, 저도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꽃꽂이의 기본적인 테크닉부터 시작해서 조형 원리, 또 색채 이론, 그리고 동양식 꽃꽂이까지 아주 다채롭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들,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이었어요. 아, 클러스터링이요. 네. 그 작은 소재들을 한데 모아서 부피감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 건가요? 네, 그 클러스터링은요, 말 그대로 작은 꽃이나 잎 같은 소재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흩어놓는 게 아니라 일부러 빽빽하게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에요. 아하, 덩어리처럼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좀 더 무게감 있게 보이고 작품 전체에서 강약 조절,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시선을 확 모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흩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존재감이 커지는 거네요. 그리고 조형 원리 중에서는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비대칭 구성 중요하죠. 보통 대칭하면 안정감이 떠오르는데 비대칭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균형을 잡는 거죠? 자칫하면 좀 어색하거나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비대칭은 일부러 그 기하학적인 중심 있잖아요. 거기서 주된 그룹,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덩어리를 살짝 옆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아, 중심에서 벗어나게요? 그렇죠. 대신에 그 반대편이나 주변에 크기나 모양이 다른 좀 작은 그룹들, 대항 그룹이나 보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둬서 시각적인 무게를 맞추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완벽한 대칭이 주는 그런 딱딱하고 정적인 느낌 대신에요. 좀 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자연스러운 균형감,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뭐랄까, 계산된 불균형 속의 조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계산된 불균형 속의 조화라.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색깔 이야기도 있었어요. 주황색 나리 꽃다발에는 파란색 포장지가 좋다. 이거요? 네네, 그거요. 왜 하필 파란색이었을까요? 아, 그건 바로 보색 대비 효과 때문인데요. 보색 대비요? 네, 색상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주황색이랑 파란색은 서로 거의 정반대편에 있어요. 이런 걸 보색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둘을 같이 쓰면 서로의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아, 그래서 나리가 더 쨍하게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주황색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색채조와 면적비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1대3 비율일 때 좋다 이런 내용이요?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색깔마다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힘 같은 게 좀 다르거든요. 노란색은 굉장히 밝고 강한 색이라서 적은 면적만 써도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보라색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같은 명도일 때 노랑과 보라를 한 1대3 정도 면적 비율로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좀 안정적인 느낌, 균형감을 준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DJ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건조 소재요.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 만들 때 조건들. 네, 건조 소재 조건들. 건조 후에도 변형이 적고 색깔도 잘 유지되어야 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좀 의외였어요. 바싹 마른 건데 유연성이요? 아, 그 유연성이요. 이게 생화처럼 막 휘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너무 쉽게 바스러지거나 툭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좀 다루기 편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형태를 잡거나 고정할 때 최소한의 탄력성, 부서지지 않는 정도의 내구성,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하,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좀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낌이군요. 그렇죠. 건조 전후에 색이나 형태가 크게 안 변하면서 다루기도 어느 정도 용이한 그런 특성들이 다 중요해요. 지속성, 색상 유지, 형태 안정성, 그리고 방금 말한 그 최소한의 유연성까지요. 네, 이해가 되네요. 이제 동양식 꽃꽂이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서양식이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매력이 아주 다르죠. 특히 그 세 개의 주지, 그걸 기본으로 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동양식 꽃꽂이의 정말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보통 하늘을 뜻하는 천, 땅을 뜻하는 지,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인, 이 세 개의 주된 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삼거든요. 천, 지, 인. 네. 그리고 이걸 비대칭적으로 배치해서 균형을 잡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지 자체가 만드는 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지와 가지 사이의 텅 빈 공간, 즉 여백의 미를 아주 중시해요. 아, 선과 여백의 미. 확실히 서양식은 꽉 채우는 느낌인데 이건 비움의 미학이랄까? 그런 거네요. 맞아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그 본질을 축약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목볼류,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료에 4개의 주지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은 3개입니다. 아, 4개가 아니군요. 3개가 기본이군요. 네. 아, 그리고 역사적인 변화 이야기도 있었어요. 고려시대의 기존 3존 형식에서 반월형 3존 형식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 형태적인 변화도 있었죠. 이런 역사적인 변화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꽃꽂이 양식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문화나 사람들의 미의식 같은 걸 반영하면서 계속 변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려시대의 그 반월형 삼전 형식은 아마 당시 불교 문화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의 취향 같은 게 반영돼서 조금 더 부드럽고 장식적인 형태로 발전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분위기 같은 걸 엿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작은 소재들을 뭉쳐서 강조하는 클러스터링 기법. 네, 그리고 동적인 균형을 만드는 비대칭의 원리. 맞아요. 그리고 보색 대비를 써서 색을 확 살리는 방법, 또 건조 소재가 갖춰야 할 여러 조건들, 네, 유연성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동양식 꽃꽂이의 핵심,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세 개의 주지, 그리고 선과 여백을 중시하는 특징과 그 역사적 변화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런 개념들을 알고 나면 앞으로 꽃꽂이를 보거나 직접 하실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다른 내용들이 정말 꽃꽂이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동양식 꽃꽂이의 세 주지, 천지인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성이 있다고. 네네. 여기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 세 주지 중에서 사람, 그러니까 인을 상징하는 주지를 의도적으로 빼고 작품을 만든다면요. 아, 사람을 빼고. 네. 그럼 그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나 뭐랄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같은 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냥 요소 하나가 빠졌다, 그 이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오, 그러네요. 단순히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나 메시지가 확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태의 변화가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뭐랄까 또 다른 재미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